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원본을 저희가 테이블로 만들고 그 테이블을 만든 거를 파워 쿼리로 던져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내부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누르신 다음에 해당되는 것처럼 월화수목 금에 대한 부분에 글머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글머리 포함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필터 버튼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필터 단축 해제해 주시면 깔끔한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파워쿼리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가셔서 테이블 또는 범위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파워쿼리를 던져 주시고요. 자, 파워쿼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데이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 1이라고 하는 부분에 쿼리가 하나 만들어졌고 변경된 유형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변경된 유형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원본에서 보시면 월화수목 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져 있잖아요. 월화수목 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날짜에 대한 부분과 방문자 수만 있기 때문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토일에 대한 요일에 대한 부분이 굳이 필요가 없어서 상단에 보시면 홈 메뉴 상단에 보시면 첫 행을 글머리로 사용, 그러니까 머리 거를 첫 행으로 사용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리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머리가 데이터로 내려져 와 있고요. 월화수목 금에 대한 부분 첫 번째 글머리에 해당되는 첫 번째 라인, 즉 1번 라인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얘 때문에 규칙을 잡아내기가 껄끄러워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 방문자인데 이 녀석이 들어감으로 해서 불규칙성이 하나가 이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이 불규칙한 요 조건들을 이제 걸러내야 되죠. 그래서 행 제거를 통해서 상행 제거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행만 제거를 하시게 되면 글머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련의 루틴들, 원본에서 헤더를 내리고 헤더 내린 부분에서의 변경된 유형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강등된 헤더에 대한 부분에 이 내용을 확장해서 보시면 타입이 무슨 애니 타입이다, 이렇게 타입명이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뭐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이러한 컬럼 1, 2, 지금 이제 컬럼의 헤더 값을 내렸기 때문에 컬럼 1, 2, 3로 나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떠한 속성도 지정해 주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스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스텝을 적용을 해제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라인은 우리가 제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쓰나 마나한 라인을 계속 넣어가지고 부하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원본, 그 다음에 강등 헤더 시키고 그 다음에 상행 제거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우리가 모듈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열 추가하셔서 인덱스L을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인덱스L은 0이 됐던 1이 됐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에서의 열 추가를 하셔서 모듈러로 저희가 2개씩 반복되니까 2라고 하는, 자, 왜 2라고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이라고 하는 거는 날짜,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방문자 수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인덱스와 그 다음에 모듈러를 통해서 우리가 인덱스는 각각의 줄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모듈러를 생성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인덱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가 깔끔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0과 1로만 필터링을 하게 되면 이게 날짜인지 그 다음에 숫자인지 여기 부분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재 2개가 됐고 그 다음에 3개씩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은 찢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화 처리하기가 좀 힘들죠. 이거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 이게 기본적인 루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대로 복제를 할 건데요. 자, 잘 보시면 제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이 녀석의 이름을 바꿔줄 겁니다. 소스라고
원본 또는 소스라고 만드시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복사해서 쓰는 거에 대한 이유를 보시면 지금 현재 일자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고 그 일자별로 방문자에 대한 두 가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열의 속성은 저희가 한 가지로 정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자라고 하는 열, 그 다음에 방문자라고 하는 열. 근데 중요한 거는 일자하고 방문자 열에 대한 부분이 각각이 정확하게 라인이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을 가지고 저희가 복제를 하게 되면요. 복제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첫 번째의 그 스텝들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복제한 녀석도 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굳이 복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참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참조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식을 보시면 이 원본은 소스라고 하는 녀석을 불러온 거예요. 이 소스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를 복제하셔서 이 안에 단계를 여러 가지 만들 필요 없이 이 녀석을 한번 만들어진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복제를 했으니까 날짜라고 뽑아냈고요. 다시 이 녀석을 복제를 해서 그러니까 참조죠. 참조를 해서 이번에 이 녀석은 방문자 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저희가 모듈러에서 0에 해당하는 녀석들만 걸러내면 그게 바로 날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0을 선택하고 필터링을 주게 되면 이게 날짜가 되는 거고요. 방문자 수는 여기에서 모듈러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1만 선택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각각의 방문자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 이 모듈러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 모듈러는 이제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 걸러낸 모듈러는 삭제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방문자 수도 모듈러는 삭제를 하고 자, 보시면 날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게 다 열로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열을 다 선택하고요. 모든 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언피벗을 하면 돼요. 열 피벗 해제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거된 열수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컬럼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값에 대한 부분이 날짜가 저는 특성을 날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날짜가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두 번째 라인 순서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특성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똑같이 얘도 컨트롤 A 또는 여러분들이 Shift 키 누르시고 첫 번째, 끝번째 선택하시면 전체 열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열 피벗 해제 또는 변환해서 열 피벗 해제하시면 컬럼 1, 2, 3, 4, 그 다음 컬럼 1, 2, 3,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컬럼 1, 2, 3, 4, 5, 컬럼 1, 2, 3, 4, 5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루틴이 나오죠. 반복적으로 루틴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에 대한 부분은 이 순서가 기본적으로 맞는 거죠. 특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컬럼의 이름을 저희가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특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문자 수 특성은 의미가 없고요. 제거를 하시고 이거에 대한 순서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날짜에서 인덱스열을 만들어서 얘네들의 순서를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방문자의 수도 인덱스열을 만들어서 이 녀석의 순서를 잡아주면 정확하게 각각의 숫자의 순서와 방문자의 순서가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매칭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의 키값을 기준으로 해서 합치는 거는 병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홈 메뉴에 가셔서 쿼리 병합을 새로운 병합으로 제가 방문자를 선택하고 쿼리 병합을 누르면 여기다가 덮어 쓰는 거니까요. 자, 쿼리 병합에 새 쿼리로 병합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와 방문자 수 여기는 날짜가 앞에 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날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뒤에는 방문자 수를 선택하는데 이 녀석을 가져올 때의 기본적인 키 값은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날짜와 그 각각의 날짜에 대한 부분에 정확히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의 방문자 수를 값을 두 번째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방문자 수가 되고 정확하게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인덱스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날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방문자 수. 자, 그래서 이쪽에 이 날짜 형식은 그냥 저는 혹시 모르니까 10진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해서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저는 연결만 만들게 하고요. 저는 여기 또 적용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 파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허리 및 연결 창에서 나온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음으로 로드해서 표로 워크시트 이쪽에서부터 뿌려주는 걸로.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일까지 나오는 거 확인되어 있죠. 하나씩 확인하십니다. 1일 60, 94, 68, 63, 54, 그 다음에 99 순서대로 된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월 1일 2000년 4월 1일 에서부터 데이터를 좀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10, 20, 30, 40, 50 데이터 범위 바뀌었으니까 해당되는 데이터 가셔서 모두 새로 고치면 또는 Ctrl Alt F5 선택하시면 F 누르시면 바로 적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로 갖게 되면 두 개를 분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두 개니까 두 개의 각각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병합하셔야 되고, 만약에 세 개면 또 세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간단한 형태에 대한 부분들, 스택 구조가 하나의 열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열로 확장됐을 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희가 확장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모듈로를 가지고 반복되는 행수만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약간 응용은 그것들을 따로 별도의 테이블로 찢어내는데 우리가 복제가 아니라 참조라고 하는 녀석으로 계속 이미 만들어진 하나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찢어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키값을 만들어주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녀석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이제 레퍼런스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복제가 아니고. 지금 보시는 이 원본에 대한 부분에서 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불러와서, 그리고 나서 만든 다음에 구조를 보시면 제거하고 열 피벗 해제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컬럼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도 1, 2, 3, 4, 5잖아요. 그러니까 중첩돼서 만들어져요.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열을 제거하고 저희가 이 인덱스 키 값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 안에 여러 가지 또 값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덱스열을 통해서 어떤 키 값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덱스 가지고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를 저희가 값을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렬을 내림차순위로 오름차순위로 하잖아요. 그리고 인덱스를 1부터 먹여버리시면 어떻게 되죠? 이 자체가 랭크가 되는 거죠. 1, 2, 3, 4, 5. 작은 값이 기본적으로 앞에 오면 작은 값이 1등이고요. 만약에 큰 값,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큰 값이 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덱스를 줘버리시면 큰 값이 1등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랭크도 그냥 인덱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부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기본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로 결과를 던져주면 간단하게 해당되는 내용 적용돼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언피봇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순서,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열방향을 훑어가면서 계속 밑으로 쌓여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 그거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듈러라고 하는 녀석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루틴을 내가 묶어서 처리할 때
이 모듈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는 프로그램 저희가 만약에 뭐 VBA나 VBA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몇 가지를 생성해놓고 요 패턴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모듈러 나누기의 나머지 값을 가지고 하는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기본적인 로직이니까 여러분들은 요 모듈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알고리즘 로직 하나를 배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정리하셔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